블라인드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 더체험투자자문 변성중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변성중 차장 준비한 오늘의 종목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D&D 파마텍. 지금 사도 괜찮은 이제 포인트가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뭐 그중에서 사실 뭐 대장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제 D&D 페마텍 들고 왔고, 최근에 이제 11월 말에 이 고점을 찍고 소폭 내려왔거든요. 이 내려왔던 이유가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신규 상장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단기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 구간이야말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결국에 모멘텀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세라를 기반으로 하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 오늘 이제 화이자가 이 메세라 이후에 추가적인 저분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수를 추가 단행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화이자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들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의 흐름을 보시면 경구용도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지만 결국 이제 투여 횟수에 대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주에 한 번 투여하느냐, 이제 월에 한 번 투여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놓고 지금 월 쪽으로 지금 시장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D&D 파마텍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높아질 수 있는 요건들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좀 기대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1월 달에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D&D 파마텍이 12주 그리고 24주에 대한 중간 임상 결과를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모멘텀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두 가지 이슈를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자면 일단 1차 목표가로는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12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7만 5천 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가격 전략 잘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은 어떤 종목 준비했을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이 종목 추세 전환 주목, 거래량이 있다. 요것도 재밌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와, 오늘 녹십자가 또 올랐어요. 오늘 이거를 이 제약바이오 내 순환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녹십자는 그동안에 참 안 갔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종목이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에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에 FOMC에서 미국이 현재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는 좀 동결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술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동시에 반사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면밀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그 중에서 이제 녹십자를 갖고 왔느냐? 바로 이제 알리글로라고 하는 제품의 판매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리글로가 사실 작년부터 팔렸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서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하반기 목표치가 500억이었어요. 근데 500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약 1,200억에서 1,300억의 매출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벌써 누적 매출이 800억이 좀 넘어가는 상황. 이대로라면 목표했던 목표치도 충분히 넘어가는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들이 오늘 아무래도 이제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D&D 파마텍 혹은 D&D 파마텍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미 시세가 나온 쪽이 많아요.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강한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한 위치가 어디냐? 바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 없는 자리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최근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녹십자의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굉장히 박스 하단 혹은 이제 최저점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부담 없는 구간대에서의 이제 베팅이 될 수는 있어서 오늘 이제 상승에 따른 약간의 부담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14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18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8만 원 도달할 때
연간 최대 어떤 성과 실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목표가를 저는 더 높여 잡아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SK바이오팜, 세노바나 셀트리온, 네. 진펜트로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성장을 그렇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심을 이제 슬슬 가져보면 좋을 종목이지 않을까. 녹십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변성중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 갖고 왔을지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제약바이오. 야, 뭔가 지금 다 이야기가 제약바이오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야, 섹터로 바로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와야 되고, 물론 이제 오늘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을 놓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 대형주 수급 현황보다 중소형주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이 러셀 2000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시장 수급이 쏠리게 되면 결국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배경에 좀 마련해 놓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I 쪽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뭐 오늘 뭐 브로드컴도 앞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앞두고 있겠지만 이 문제점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올 때마다 저는 이게 누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 위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저는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닥 쪽에 대한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순위로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집중하자. 1순위는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은 어떤 전략 준비했을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섹터일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수급 쏠림. 수급이 쏠려가는 쪽을 노려보자 이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이용하실 필요는 수급을 있는데, 타고 가자. 만약 이용하시기 어렵다면 역발상적인 지금 매매 전략을 취하셔야 저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섹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강하다라기보단 섹터 내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분들이 있는 맞아요. 순환매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이 최근 시장을 겪으면서 난이도가 왜 이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쫓아다니실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대장주 위주로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 보통 이제 대장주가 생기면 2등주, 3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 시장은 2등주, 3등주가 마지막까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1등만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수급 쏠림 현상을 역이용해서 가는 종목에 베팅을 하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녹십자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강조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기업이 브로드컴입니다. 일단 네. FOMC 이후에 오라클의 실적이 굉장히 시장에 고춧가루를 크게 뿌렸는데, 만약 브로드컴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또 내일은 반도체 쪽에 묻히겠죠. 네, 강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느냐? 대형주냐 소형주냐 했었을 때 이게 시청자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대형주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실 때는 저는 IT 투톱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외의 섹터를 보실 때는 중소형단 안에서 거래량이 좀 실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지금은 가장 그래도 확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수급 쏠림 현상을 주의함과 동시에 그걸 이용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타고 갈 수 있으면 타고 가고, 그중에 대장주로 좀 이제 가면 네. 좋은 전략. 혹은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은 뭐 최고 1티어는 그렇죠. 뭐 이제 IT,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은 거래량 좀 실려 있는 중소형 종목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 알겠습니다.